이 영상은 Focus EA가 무엇이고 왜 이 AI 이미지 생성 앱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앱은 컴퓨터에서 로컬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자주 우리 기기에서 직접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온라인으로도 사용 가능한데 이 경우 무료 플랜이나 유료 플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 사용법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이 앱은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지만 네거티브 프롬프트, 원하는 스킬, 이미지 비율도 설정할 수 있어요. 상상한 대로 이미지를 만들 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이 이 섹션에 있어요. 이게 바로 포커스 EA의 용도와 특징입니다. 포커스와 이 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했듯이 온라인 버전과 PC용 버전이 있습니다. PC 버전을 얻으려면 포커스를 검색하세요. 해킹 사이트의 첫 섹션에서 다운로드까지 스크롤해 클릭 히어를 누르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압축 해제하세요. 폴더 안에 있는 새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실행하면 컴파일이 시작됩니다. 총 6GB를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 바가 표시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검색창에서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얻을 수 있으니 이제 첫 이미지를 생성해 볼까요? 이 놀라운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만든 리버봉나 카타나라는 소녀에 대한 프롬프트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dd Match 섹션을 선택해요.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먼저 Settings, Style, Models, Modal Band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어요. 세팅스 섹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의 스타일을 선택해요. 현실적인 모델이나 애니메이션 스타일 중에서 고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에 따라 다르겠죠.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어떻게 할지 정해요. 빠른 이미지 생성이 필요하다면, 많은 이미지를 빨리 만들고 싶다면 익스트림 스피드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보통은 프로그램 테스트할 때 퀄리티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또한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 이미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각자 찍을 사진에 맞게 설정하면 돼요. 이 앱의 놀라운 점은 같은 프롬프트로 한 번에 32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프롬프트 하나로 프롬프트 입력하고 품질 설정하고 컴퓨터에 맡기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2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수업 자료나 이미지 조합, 각 이미지의 장점을 활용하는데 정말 유용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PNG, JPG, WP 중 원하는 출력 형식과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설정하세요. 즉, 이미지에 포함하고 싶지 않은 요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 텍스트나 특정 요소를 제외하도록 입력해요. 어쩌면 원치 않는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 프롬프트로 불필요한 것을 제외할 수 있죠. 스타일 섹션에서는 이미지 생성의 기반이 될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각 옵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기능의 예술성이 어떤지, 얼마나 다양한 옵션이 있는지 보이시죠? 게임 같은 스타일을 원하실지 아니면 좀 더 사실적인 걸 원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를 들어 게임 이론 프롬프트를 사용할 거예요. 제 프롬프트가 사이버펑크라서 이 몇 가지 옵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특정 콘텐츠를 찾고 싶다면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델 섹션에서는 어떤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할지 선택하세요. 기본 모델을 쓰고 필요하면 다른 모델이나 정제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모델을 찾으려면 CBT AI를 추천해요. 거기에 튜토리얼도 있어요. Conf UI 튜토리얼에서도 썼던 곳이에요. 관심 있으면 확인해보세요. 고급 설정에서 비단 스케일로 예술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미지 샤퍼는 이미지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섹션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예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생성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아,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이런 프로그램 쓸 때는 항상 영어로 프롬프트를 주세요. 그래야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프레임마다 조금씩 변하면서 입력한 텍스트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최종 결과예요. 와, 정말 멋지네요.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남자, 집 다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걸 만들 수 있어요. 도움 됐길 바라고 이제 첫 이미지 만들어 보세요. 어때요? 포커스 AI의 최고 고급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크롤을 내려 고급 설정의 첫 섹션을 활성화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기능들이죠. 예를 들어 이미지 수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한 번에 여러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최대 32개까지 만들고 싶은 이미지 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32개 이미지를 연속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일이 다시 생성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죠. 요즘 앱들은 이런 기능이 없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고 유용해요. 또 다른 고급 옵션으로는 모델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5개의 다른 로라 모델을 적용할 수 있어요. 로라 모델은 특정 목적을 위해 훈련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얼굴로 학습해 얼굴 이미지 생성 방법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당신 얼굴에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와 똑같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로라를 최대 5개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혼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얼굴 이미지를 원하면 2개의 로라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스튜디오 이미지용, 다른 하나는 우리 얼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고급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고급 설정에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미지 제어와 생성 방식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카라스나 DPM 같은 섹션입니다. 이것들은 이미지 생성을 위한 형태나 경로라고 볼 수 있죠. 이 예시는 더 사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VA 등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제어와 인페인트 방식으로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로 바꾸면 활성화됩니다. 업스케일 변형 같은 고급 옵션들이 있어요. 이미지를 최대 2배까지 업스케일 할 수 있죠. 업스케일이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유용할 거예요. 이미지 프롱으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도 있어요. 이들을 혼합하기 위해 프롱을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얼굴을 넣고 다른 몸을 생성할 수 있어요. AI로 캐릭터 만들기 영상에서 이걸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설명 기능이에요. 말했듯이 이 도구가 좋은 이유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미지를 올렸고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일반 사진인지 애니메이션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생성하고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요. 이 프롬프트로 비슷한 이미지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나쁘진 않지만 솔직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너무 기본적이에요. 차종이나 SUV인지 등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요. 이런 고급 옵션으로 여러분의 최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프롬프트와 2개의 다른 이미지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엔 자동차 모델을 사용했어요. 원하는 자동차 유형과 대비 색상을 사진에 적용했죠. 이를 위해 포커스에서 Input Image 섹션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이미지 프롭을 선택해요. 여기에 주요 이미지,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넣을 거예요. 이게 주된 초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발전하길 원하는지 보여주는 이미지를 넣어요. 이번엔 자동차와 도시로 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볼게요. 이하로 만든 사이버펑크 전사와 다른 배경 풍경으로 할 거예요.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바꾸고 새 이미지를 넣었어요. 사이버펑크와 이 풍경에 대해 FPDS 옵션을 선택할 건데 이는 이 특정 풍경의 대비를 유지해 줍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지 프롭을 선택하고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PC에서 실행되니까 더 오래 걸리죠. 물론 PC 사양과 프로세서에 따라 다르지만 제 경우엔 1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미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네요. 제가 준 이미지의 대비와 프롬프트를 바탕으로요. 제가 요청한 대로 잘 만들어지는지 봐야겠어요.
이게 최종 결과네요. 나쁘진 않지만 제가 요청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서 스탑헤드 부분을 수정해 볼게요. 웨이크를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스탑헤드와 웨이크를 조금 올리고 이미지를 다시 생성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새로 생성된 이미지예요. 제가 원한 캐릭터와 훨씬 더 비슷해졌고 제가 요청한 눈 덮인 풍경도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황무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이버펑크 도시가 보이네요. 하지만 눈 덮인 풍경은 맞아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충족했어요. 이건 계속 시도해보면서 개선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데 예를 들어 특정 공간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싶을 때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캐릭터를 직접 만들고 싶다면 그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자, 이게 다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무료로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이를 위해 Focus.i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입력 이미지 섹션이 있고 여기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변형을 통한 업스케일입니다. 이미지를 업스케일하고 품질을 높이려면 이 섹션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원하는 업스케일 옵션이나 변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업스케일할 이미지와 새로운 크기가 표시됩니다. 이제 업스케일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미지가 있고 지금 업스케일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업스케일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미지 업스케일이 완료됐어요. 저장하고 비교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게 업스케일 결과예요. 자세히 보면 재킷 부분에 디테일이 부족해요. 좀 지저분하고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건물 부분도 초점이 안 맞아 보이고 노이즈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바지에 있던 노이즈가 사라졌어요. 디테일이 살아났고 발 부분도 선명해졌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조명에 약간의 노이즈가 남아있지만 정상이에요. 건물의 노이즈도 제거됐고요. 꽤 흥미로운 업스케일이에요. 일부 사진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쉽고 무료로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수 있답니다. AI로 어떻게 우리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두 AI로 만들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지 속 인물 얼굴을 우리 캐릭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알아볼 내용입니다. 먼저 캐릭터를 만들 건데요. 스타일 설정하고 이 프롬프트로 생성할게요. 보시다시피 이미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사용할 인물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네요. 첫 단계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캐릭터로 진짜 인물을 만들 거예요. 다양한 이미지와 포즈를 만들어 가상 캐릭터를 완성할 거예요. 이를 위해 입력 이미지 섹션을 활성화할 겁니다.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섹션으로 가서 그 여자의 사진과 원하는 포즈의 사진을 올리면 돼요. 자, 이제 포즈 사진을 올릴게요. 이게 내가 원하는 포즈 사진이고 이게 바꾸고 싶은 얼굴이에요. 이걸 위해 페이스 스왑 기능을 선택할 건데 이 여자의 얼굴을 저 사진에 합성해 줄 거예요. 여기에 피라차니츠를 쓸 건데 이 포즈와 배경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돼요. 보세요.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됐어요. 보시다시피 배경은 그대로지만 얼굴이 오른쪽 여자보다 이쪽 여자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면서 새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보시다시피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변화하고 있어요. 스탑 패스와 웨이트 설정을 올리면 더 비슷해지고 내리면 덜 비슷해져요.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녀와 비슷하게 하려다 포즈 용차를 없앴네요. 보시다시피 아래 소녀와 비슷한데 눈썹은 좀 달라요. 이제 다른 이미지 대신 이걸로 더 잘 합성해 볼게요.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걸 설정에 안 넣어서 감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이제 차 백미러를 유지하고 결과를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자 사진에 저 여자의 얼굴을 합성했어요.
꽤 괜찮지만 더 비슷하게 만들려면 매개 변수를 조정해야 해요. 이렇게 원하는 모습과 자세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이미지나 GIF를 만들어 AI로 실제 같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캐릭터 만드는 법을 아셨죠? 콘피오 아예 vs 포초시아. 어느 이미지 생성 아이디어가 더 좋을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꽤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이미지 생성하고 테스트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제가 보기에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두 프로그램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죠. 먼저 컴피오이에는 보시다시피 노드 기반 인터페이스예요. 원하는 만큼 노드를 만들 수 있고 적절히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양한 모델을 선택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에로라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포토시아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다른 앱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로 모델 측면에서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로라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더 많은 맞춤 설정이 가능해요. 보시다시피 포초시아의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친숙하죠. 그렇죠? 이런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드 인터페이스로 작업하기가 어렵죠. 맞춤 설정도 뛰어나서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극단적인 맞춤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고요. 예를 들어 컴피베로 이미지를 만들 때 문자 그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특정 옷 하나만 바꿀 수 있죠. 매우 개인화된 작업이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꽤 복잡하기도 해요. 하지만 포초시아로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옷이나 패턴 변경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어요. 이미지 혼합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처럼요. 여기서처럼 얼굴과 사진을 합성했죠. 콘피베처럼 앱 쉘도 있을 거예요. 콘피베에 없는 기능도 있어요. 바로 설명 기능인데요. 이미지를 주면 프롬프트로 바꿔줘요.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줘요.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게요. 포초시아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미지 수 설정 기능이에요. 한 번에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할지 정해요. 1개, 2개, 심지어 34개까지도 가능해요. 알겠죠? 최대 32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할 거예요. 여러 이미지 중 최고를 고르거나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을 때요. 컴피베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이 섹션의 다양한 분기 만들기.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작업이 될 거예요. 단순히 막대를 주면 원하는 숫자가 나오죠. 따라서 이 섹션도 꽤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죠. 물론 종횡비 섹션을 예로 들면 포커스 EA는 컴피베보다 맞춤 설정이 적어요. 컴피베에선 원하는 종횡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즉, 완전히 사용자 정의가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찾는다면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춤 설정이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은 포커스 EA예요. 하지만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 이 인터페이스 사용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생각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이 찾는 건 분명 컴피베예요. 이제 차이점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걸 추천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 이 앱에 얼마나 돈을 쓸까요? 여기에 얼마를 쓰게 될까요? 자, 여기서 포쿠시아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무료 플랜과 고급 플랜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원하면 이 앱은 완전히 무료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고급 플랜으로 차이점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에 사용하는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나중에 사용할 모든 사진에 대해, 즉 발생하는 모든 컴퓨터 비용에 대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얻는 방법 영상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걸 보러 가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두 가지 플랜이에요. 포커시아 작동 방식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으신가요? 먼저 무료 버전에서는
포커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기능만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이 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고급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스 클리어와 바리에이션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많은 영상에서 다뤘던 기능들이죠. 이미지 프롬프트, 인페인트, 아웃페인트 기능도 있고 메타데이터와 다중 스타일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제한은 아니지만요. 모델, 비율 등의 매개 변수를 설정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비율이나 속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만들고 싶은 이미지 수를 정할 수 있고요. 무제한이 아니라서 많이는 못 만들겠지만요. 스타일 선택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모든 스타일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정말 많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모든 스타일을 설명하는 영상도 있어요. 포쿠시아 작동 영상에서 스타일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죠. 하지만 다른 모델들도 쓸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맞나요? 그 부분은 제한되지만 다른 걸 줘요. 이게 애드밴스드 플랜의 가격이 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이죠. 그걸 얻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있어요. 이게 포쿠시아의 가격이에요. 자, 이제 알죠? 돈 내거나 얻거나